안녕하세요, 피라트 친구들. 오늘의 아티스트 프로젝트 프로그램 APP 신사임당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어라? 신사임당?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지폐 5만원권에 그려진 위인이에요. 5천원권에 그려진 율곡이의 어머니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조선 중기의 여류 화가로서의 신사임당 이야기 같이 알아볼까요? 사임당 신씨는 1504년 강릉에서 태어났어요. 사임당은 사실 이름이 아니에요. 본명은 인선이고 사임당은 호랍니다. 조선 사회에서 여인의 예술 행위는 금기나 다름없었어요. 게다가 살림살이가 궁핍했기 때문에 그녀가 맘껏 예술적 재능을 펼치기란 쉽지 않았지요. 이런 고단한 삶 속에서도 사임당은 여러 장르의 그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많은 제약이 따랐던 조선에서 신사임당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사임당이라는 호,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13살이 되던 어느 날 인선은 스스로 삶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 사임당이라는 호를 지었어요. 왜 사임당인가요? 사임당이라고 지은 이유는 중국 고대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을 본받기 위해 만들어졌답니다. 사임당에겐 예술뿐만이 아닌 현모양처의 모습도 존경받고 있어요. 사임당은 19살 때 결혼했어요. 이후 맏아들 선, 맏딸 매창, 셋째 아들 율곡 이이를 낳는 등 모두 사남산녀를 낳아 길렀습니다. 현모양처의 모습 첫 번째, 50세까지 무직이던 남편 성공시키기. 사임당은 번번이 과거 시험에 낙방한 남편 이원수를 위해 10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학문을 닦은 뒤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또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면 머리를 깎고 산에 올라 비구니가 되겠어요. 방황하던 이원수는 50세가 되어서야 종오품 수은 판관이 되었답니다. 현모양처의 모습 두 번째, 7명의 자녀들을 돌보며 교육시키기. 남편 이원수가 학업에 몰두하는 사이 신사임당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에 몰두했어요. 어린 시절 자신이 군자가 되고 싶었던 만큼 아이들 교육에 힘썼습니다. 사임당의 바람대로 모두 열심히 공부했고 맏딸 이매창은 작은 신사임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림의 재능을 보였습니다. 셋째 율곡 이이는 13살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이후 여러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넷째 옥산 이후는 사임당의 예술적 자질을 가장 많이 물려받아 검은고, 글씨, 시, 그림에 모두 뛰어났다고 해요. 하지만 화가로서의 사임당도 아주 대단했겠죠? 사임당의 재능은 사임당이 어렸을 적부터 이미 소문이 자자했어요. 한 번은 사임당이 잔칫집에 초대를 받아 여러 부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어이쿠! 하인이 한 부인의 치마에 걸려 넘어지며 국을 치마에 부어버렸어요. 그 부인은 사실 가난해서 옷을 빌려 입고 왔었던 것이지요. 그걸 본 사임당은 제가 수습을 해볼 테니 이 치마를 가지고 장에 나가 파시면 새 치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얼룩진 치마에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사임당의 말대로 그 부인은 그림이 그려진 치마를 팔아 새로운 치마를 구입했답니다. 사임당은 당시에 산수화로 유명했고 초충도 분야에서는 추앙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조선시대의 여인이 화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임당의 아버지는 딸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어요. 사위를 맞을 때도 딸의 재능을 살려주고자 외조할 수 있는 인물인 이원수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당시엔 결혼하면 사위가 처가댁에 머무는 전통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신사임당과 남편 이원수도 자연스럽게 사임당의 친정인 강릉에서 살게 되었죠. 현대로 치면 재벌집 귀한 딸과 평범한 남자가 결혼한 셈이네요.
이러한 가정 환경은 그녀가 결혼 후에도 예술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어요. 그럼 왜 신사임당은 어머니로 유명했을까요? 신사임당의 삶을 들여다볼까요? 16세기 예술가로서의 사임당. 사임당에 대한 칭송의 글이 여러 문헌에서 전해지고 있어요. 그녀가 살았던 시대에 이미 그림 솜씨는 물론 덕까지 갖춘 여성으로 평가받았음을 알 수 있네요. 17세기 어머니로서의 사임당. 유교 사회가 강했던 시기에 율곡의 어머니로서 칭송받게 됩니다. 훌륭한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로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을 인정받은 것이지요. 개화기 교육자로서의 사임당. 개화기에 들어서 남자 위주의 교육이 바뀝니다. 여성을 계몽해 아들들을 잘 길러내서 교육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신사임당은 여성들이 본받아야 할 어머니상으로 알려졌답니다. 일제강점기 인내와 침묵의 현모양처. 일제는 조선에서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전력 증강을 위해 국군의 어머니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역사에서 끄집어낸 인물이 신사임당이었던 것이지요. 1960년대 정치적 희생양으로서의 사임당. 박정희 정권은 그녀의 삶이 국가 발전을 위해 부녀자들의 희생을 요구했던 정책적 목표와 부합하다고 생각되어 국가의 영웅으로 추앙했습니다. 신사임당의 시대별 모습을 봤어요. 지금까지 사임당은 후대의 학자들에게 다양한 평가를 받아왔네요. 피라트 친구들이 생각하는 신사임당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 것 같나요? 그럼 신사임당의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해요. 우와, 정말 섬세하죠? 이 그림은 5만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네요. 어라? 근데 신사임당에 초충도에 미스터리가 있다네요? 조선 중기 초충도는 사임당 작품으로 명성이 높았어요. 그러나 사임당이 불과 48살에 생을 마감한 것을 생각하면 평생 그림에만 전념했던 전문 화가들보다 남긴 작품이 훨씬 더 많다는 건 미스터리하죠. 율곡의 어머니 그림을 갖고 싶어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자연히 모작과 위작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초충도가 신사임당의 이름을 빌려 만들어졌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친구들, 신사임당의 이야기 어땠나요? 우리 역사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당호를 남긴 여성이 몇이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제약이 따랐던 조선에서 신사임당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사임당의 작품을 이해하고 우리 친구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이고 기발한 작품을 표현해 보아요.